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저희가 나가실 때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는데 후원사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들고 가실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익부시 후원사 보면 이제 기업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기업과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스팟 형태로 후원해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피자 알골로에서는 어떤 걸 후원해주시죠? 피자 알골로? 네. 네, 피자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회비는 잘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뽕니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으로 사람을 후원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제 처음 오셨던 분들한테는 쿠폰을 발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잠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잠깐 스톱되는 상태이기는 하고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니뽕니뽕 쿠폰을 드실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 인덕션. 네. 아마 인덕션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부득이하게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다음 모임에 오시면 이제 오신 분들 중에 한 분 오프 인덕션을 선물로 드리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백 커피. 네, 브라운백 커피 소개. 네, 아까 인사드렸던 브라운백 커피고요. 많은 고객들이 이용해 주시고 계신데 그거랑 별개로 여기 오시면 항상 커피향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며칠이라도 항상 원두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레드 테이블 있습니다. 레드 테이블은 어떤 거로 후원해 주시나요? 이모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후원해 주시는 이제 레드 테이블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정품입니다. 정품은 이제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사는 아니고요. 저는 스팟 형태로 중간중간에 후원해 주시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유아이어라는 그 공정무역 카페인데요. 여기도 이제 스팟 형태로 후원해 주시는데 아마 다음 모임에 오실 때는 이제 오늘은 콜라를 드셨잖아요. 그 6인 공정무역 탄산음료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음료를 다음에 오실 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호식품인데요. 백호식품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육포, 소고기 육포랑 치즈 육포 두 가지 있는데 아마 랜덤으로 쇼핑백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백호는 이제 여기 보시면 준비 시즈닝 그 다음에 소스 운영하는 소스 회사이고요. 그다음에는 여기가 이게 한 3번이나 4번 후원해 주시는 회사인데요. 스페로스페라 아마 지금 계란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회사입니다. 네, 오늘 좀 부득이하게 이제 양해를 좀 구했고요. 아마 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요 보시는 제품들 한 5분 정도 다섯 판 정도 후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맛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안 넣어서 오늘 드려야 될게. 이거는 서광 알루미늄. 이게 보시면 이게 알루미늄 용기예요. 이게 아마 지금 시중 가격이 어떻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처음 보는 거라서요. 네, 제가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강 알루미늄은 세계적으로 안정성 그리고 이제 편리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친환 경쟁 이런 일회용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식, 조리 음식을 담으셔도 아주 다양한 이런 용기 규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프랜차이즈로 그렇게 해서 우리 용기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아이템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FC 정말 그 재능과 열정으로 톡톡 뭉친 우리 FC 회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용기를 간단하게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받아봤는데 제일 걱정 아닌 의심됐던 게 과연 전자레인지 될까? 네, 돼요. 전자레인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PPT로 준비한 후원사 파일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 공익부시 1등 후원사 후드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스랑 그다음에 요즘에 HMR 제품 지금 롯데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신화식당 오돌뼈 이것도 이제 나가실 때 쇼핑백 안에 하나씩 넣어서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정원 오석환 대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개발하신 제품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볶음 쌀국수도 아마 핫타이랑 그다음에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있는데 하나씩 랜덤으로 아마 이것도 쇼핑백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하는 제품인데요.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를 후원한다고 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 왜 할까라고 제가 의문을 제일 품었던 제품입니다. 저기 담당자 계신다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레버 코리아의 안준호라고 하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헬만즈 리얼 마요네즈라 해서 미국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고 지난 6월 달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은 기술력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지금 요즘에 최근에 문제였던 달걀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다 지금 통과가 돼서 성적서도 다 가지고 있고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 저 제품은 지금 오늘 테스트 샘플용으로 해서 이마트에서 팔고 있는 리테일용이고요. 그 매장에서 쓰실 수 있는 거는 3.4kg짜리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이마트에서 6,000원에서 7,000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나가실 때 꼭 하나씩 저희가 챙겨 드릴 테니까요. 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죠? 정답은 없다? 그냥 그 질문하실 때 정답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 나눈다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프랜차이즈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서 들은 게 하나 뭐냐면은 그 이제 슈퍼바이저가 어떤 매장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달려가 봤는데 자기가 얘기 나눠보면은 별 문제 없고 거꾸로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문제가 있고 즉 이제 슈퍼바이저가 매장과 이제 본사 사이에서 이제 그 채널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좀 주관적인 게 좀 개입되다 보니까 잘못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되는, 줘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만약에 주신 말씀이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틀리게 반응하잖아요. 거기에 기인하는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부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매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일련의 상황들, 일들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 계속적으로 쌓아서 그것이 이제 교육이 되고 사례로서 계속 전파가 된다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되게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런 교육이 사전에 좀 이수가 됐으면 이거 별거 아닌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점주님들께서.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슈퍼바이저들도 결국에는 말로 업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마다 좀 틀리잖아요. 슈퍼바이저들도 뭐 각자의 역량 차이도 굉장히 다양할 거고 성향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 어떤 친구한테는 별거 아닌 문제로 해결이 될 문제가 어떤 친구한테는 더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들도 사실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공통된 사례를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 사례 하나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지 않나? 라는 두 번째 뭐랄까요? 두 번째 좀 부정적인 의견?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사례는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녹음 어플 같은 것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자동 녹음 어플들이. 저는 보통 녹음 어플 쭉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흔히 생각하는 어떤 법정 공방 갔을 때 뭐 증거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외근하는데 전화로 이제 뭐 가맹점이든 어디든 연락이 오면 다 기억하지 못해요. 다 메모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대치점이랑 통화했는 것 같은데 뭔 내용이더라 라고 할 때 그거 좀 보려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점주님이랑 대화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이번 사례는 되게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좀 들려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제가 저희 직원들이랑 늘 공유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밴드에 올리든 아니면은 제가 전 직장 퇴사하던 날도 그거 공유하고 나왔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스터디했던 것 같아요. 이거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서 같이 얘기 듣는 거죠. 그날 같은 사례는 점주님이 뭐 본사 디자인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구매 안 하신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강매 아니냐 뭐 이랬는데 결국엔 다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의 내용들 그러면서 터닝 포인트가 어딜까, 어떤 단어에서 이분이 좀 돌아섰을까, 이런 분들을 상대할 때는 어떤 걸까, 우리가 뭐 A형, B형, C형으로 구분할 수 없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례화되면 내가 경험한 것도 다른 동료 직원들이 같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좀 빠른 속도로 경험이 쌓일 수 있는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지 않나, 이거는 사례를 막 만들어가지고 보통 그런 것들 보고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매뉴얼을 막 만드는데 그 매뉴얼을 다 읽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점주들한테 우리가 매뉴얼 주잖아요. 그래서 점주님들한테 매뉴얼 주기 위해서 교육팀에서도 슈퍼바이저 팀에서도 매뉴얼 작업 열심히 해요. 갱신하고 사업 초기 년도보다는 5년 후에, 뭐 10년 후에 더 훌륭한 양질의 매뉴얼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열람해봤던 어떤 업체 매뉴얼 중에서 제일 페이지 수 많았던 게 320페이지 되는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그걸 과연 볼까? 거기에 모든 사회가 총망라돼 있던들 그걸 과연 확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바이저 업을 오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힘든 순간도 있는데 그 일이 갖는 이런 가치와 그다음에 보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사실. 일단은 힘들었던 순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좋았던 순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순간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점주님이랑 통화하고 그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날 밤에 술 먹으면서, 우리 대표님이랑 술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담당 매장 관리자가 아니라, 물론 이분이 생각보다 돈을 못 번 거 나도 도의적으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분의 관리 담당 매장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내가 이분 다니는 회사의 부장인데, 그분 현대건설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분 다니는 회사의 부장인데 내가 이분한테 야 무슨 나무개 차장아 이 주식 사면 돈 번대 라고 해서 이분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날렸던들 나한테 그렇게 쌍욕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얘기 하다가 막 북받쳐가지고 대표님 앞에서 막 울었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나이 먹고서. 그때가 제가 볼 때 바닥을 쳤던 때인 것 같아요. 바닥을 치고서 그 다음부터는 애지간한 상황에는 좀 완성이 됐던 것 같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지점에 대해서는 바닥을 치고 좀 그래도 위로 점프할 수 있는 계기는 그때였던 것 같고, 좋았던 경험은 아무래도 뭐 제일 좋은 거는 매출 부진했던 매장이 매출 올라가는 거죠. 내가 의도한 바에 의해서. 그리고 그건 사람마다 조금 성향은 틀린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가 막힌 액션 플랜에 의해서 탁탁탁탁 순서대로 그 플랜이 이행돼서 매출이 올라갔을 때의 감정보다는 그냥 장사하기 싫은 분이에요, 이분. 그냥 의지가 없어요, 아예. 근데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대화 나누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변했을 때, 그래서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아,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네 말 맞다나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럴 때가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제 점과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후임 슈퍼바이저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볼 때가 그냥 기분으로 봤을 때 제일 좋았던 건 그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아까 그 강연하실 때 개설 영업팀과 슈퍼바이저 팀들이 좀 많은 충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하시기에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상황이 워낙에 다양해서 뭐 딱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근본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결국에 그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거 아닐까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운영단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실제 원가가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실제 이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려면, 이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려면 몇 퍼센트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계량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잘 안 하는, 예전부터 영업하셨던 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막상 운영해 보니까 내가 처음에 브리핑 받았던 거랑 뭔가 현상이 틀리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촉발이 되는 걸 보고, 물론 또 그 이면에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사의 문제,
왜냐면 뽐내야 되니까 우리의 브랜드를.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약점은 숨기고 강점은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적절한 선을 살짝 넘을 때 그때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상정을 할까요? 원가율이 35%라고 나는 얘기 듣고 창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원가율이 뭐 40%가 됐어. 뭐 이럴 때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해야지 되냐? 최초의 브리핑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아마도 점주님도 잘못 계산하신 부분이 제가 경험하기로는 100에 99은 있으니까요. 왜냐면 수세미도 원가에 집어넣고 퐁퐁도 원가에 집어넣으시니까 식자재랑 비식자재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장사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는 원가라는 게 그달 매출이랑 그달 원가가 동일하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자재와 결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기적인 틀림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가라는 게 딱 그달로 끊어가지고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 인벤토리에 대한 개념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로스로 잡히는 거, 혹은 레시피가 오버되거나 변형돼서 정량보다 많은 식자재가 나갔다든지, 혹은 폐기된 식자재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드리면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결국에는 가장 무직할 수 있지만은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은 만큼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다 회사마다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강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좀 괜찮은 처우를 해주고 있고, 괜찮은 처우가 또 되면은 또 전문가이나 좋은 인재들이 모이고 약간 선순환 구조로 되고 있는 좀 바람직한 프랜차이즈 혹시 좀 말씀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너무 어렵게 이직을 연대로.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이제 슈퍼바이저 분들이 사람을 구하고 그냥 이제 좀 이제 업계마다 뭐 대기업 은행권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디는 뭐 우리은행이 뭐 더 좋더라, 뭐 복지 수준이나 뭐 시스템이 훨씬 좋더라, 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슈퍼바이저나 이런 걸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약간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프랜차이즈 지금 회사에 평생 뼈를 묻으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드릴게요. 장난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많은 회사를 겪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냥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같이 직장 생활했던 동료들이 이 회사 저 회사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듣긴 들어요. 근데 어디가 더 처우가 좋고 어디가 더 처우가 나쁘다,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직장에서 창립 멤버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수익이 전혀 발현되지 않은 상태의 사업체에서 한 5명이 아웅다웅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다 보고 다 알게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 회사에서는 1년 반 정도? 한 2년 정도? 한 2년 정도 격리총무 인사업을 다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 급여를 제가 넣었어요. 입금은 대표님이 시키셨구나. 그러니까 급여 대장은 제가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좋은 처우를 해주려면은요, 사실은 회사가 수익이 좀 나와야 돼요. 근데 프랜차이즈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좋은 수익 모델이진 않아요. 처음 초기 단계부터.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듯 프랜차이즈에서 매장 수 한 50개, 100개 사이 되면은 막 재벌 되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또 저는 그래도 사실은 작은 브랜드보다 매장 단위 매출이 큰 브랜드가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요. 왜냐면 슈퍼바이저 입장에서 그래요. 매장을 10개 관리하거나 20개 관리하거나 30개 관리할 때 매장을 더 충실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건 매장 관리수가 적어질 때거든요. 근데 매장이 한 매장당 한 달에 1,000만 원을 파는 매장 30개를 관리할 때랑 한 매장당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매장 10개를 관리할 때랑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금액 자체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단위 매출이 큰 브랜드일수록 더 좋은 서비스와 더 좋은 슈퍼바이징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자명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가 더 처우가 좋냐에 대한 개념보다는 작은 형태의 그 매출단에서 매출액이 크지 않은 형태의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면 더 양질의 관리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저는 더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지금 차훈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브랜드든 큰 브랜드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줄 수 있는 처우에 대한 수준도 뭔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한 달에 급여를 200만 원 받고 25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300만 원 받고 200만 원 급여 받는 사람의 몫을 3배의 몫을 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가 좀 멀리 돌아왔지만은 저는 그냥 직장 생활하고 직원으로 일을 할 때랑 또 이 전 직장에서 창업 멤버랑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간극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급여를 지불하는 자와 급여를 받는 자 사이에 늘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괴리, 생리적인. 그건 오늘 말씀드렸던 거랑도 좀 일맥상통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희망하시면 나중에 그건 따로 저희 사무실도 위례에 있고 위례에 계시니까 소주 한잔 하시면서 조금 더 못다한 이야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슈퍼바이저로서 매장을 방문하면 사실 핵심 상품들은 다들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준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핵심 상품들은 사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매장을 이제 메뉴 쪽으로 나가 보면은 버젓이 어제 그저께 슈퍼바이저 다녀온 매장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저들의 임무는 그냥 어떠한 것을 사입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리스트를 지적하고 체크하고 그냥 보고로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비핵심적인 식자재도 사입을 방지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의 어떤 명확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노하우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비핵심적인 식자재가 어떤 제품인가요? 그러니까 뭐 치킨집 같은 경우에 뭐 골뱅이라든지 캔 골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더 저렴하고 더 맛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걸 사입을 많이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유동골뱅이를 쓴다고 할게요. 근데 매장에서 똑같은 유동골뱅이를 다른 데서 사입을 해서 써요. 뭐 한 500원 정도 싸니까.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 그거 방어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겠죠. 계약서의 규정이 지정된 필수 공급 상품을 써야지 되고, 그리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정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물건을 받았으니까 문제다라는 논리도 유효하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논리의 맥락상 유효하지 사실상 그게 다른 사업자한테 유동골뱅이를 사가지고 메뉴를 만들든 본사에서 유동골뱅이를 받아서 메뉴를 만들든 최종적인 소비자인 고객이 느꼈을 때 메뉴 퀄리티에 대한 질적 하락이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논리에만 입각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푼다면 그렇게 해서 가맹점을 옥죄는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 같은 제품이 여기가 더 쌈에도 불구하고 본사 제품을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슈퍼바이저 개인의 역량에 의지하신다면 관계에서 아까 그 슈퍼바이저가 가가지고 체크하는 건 규범 관리하는 거잖아요. 정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미안해서라도 본사 제품을 쓰게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썩 좋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두 번째 방법은 슈퍼바이저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식자재에 대한 개발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비록 비싸더라도 본사의 식자재가 훨씬 더 질적으로 우월하고 또 오퍼레이션상 편하다면 그걸 쓸 테니까, 그럼 본사는 단지 메뉴를 만드는 레시피를 제공하는 집단이 아니라 식자재 단계부터 그 가공력을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우월한 식자재를 우리 매장에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유통사업자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비필수 품목들이 필수 품목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겠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네, 오늘 하여튼 어려운 길 또 먼 길 와주셔서 말씀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뭐 큰 도움 안 되셨겠지만은 그냥 조금이나마 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 입장에서 공유해 주시면 되게 참 좋은 곳이거든요. 왜냐면은 전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왔지만 처음에는 지금은 뭐가 훨씬 더 좋냐면
이 역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랑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내 동년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또 좋은 인연들 많이 만들어 가시면서 또 서로한테 좋은 시너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